임수일간을 한번 보자고요. 임수일간한테 신유월이다. 지난달에 비해서 얻어갈 게 많은 해입니다. 임수일간이 지난달도 나쁜 아니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많은 이점을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. 차이점이라면 지난달에 임수일간이 이점을 얻어간 건 조건부였단 말이에요. 거저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번 달 같은 경우 임수일간들은 조건부가 아닌 흔히 말하는 횡재수가 일어나기 쉬운 거예요. 횡재수라는 게 뭔가요?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,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거. 횡재수가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. 특히 임수 중에서도 재성이 강하신 분들, 제다신약사주들 같은 경우는 횡재수로 많이 이어질 거예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값이 갑자기 뛰었다든지, 아니면 내가 신경 쓰지도 않았던 주식에서 잡주들,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저가의 뭐 주식들이 갑자기 주식이 확 뛴다든지,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내 자산 가치가 급등한 경우가 많아요. 보면 복권 당첨 같은 경우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. 사실 떠나서. 그래도 복권 당첨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횡재수잖아요. 그래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 임수일간들은 이번 달 신유월이 되게 순도 높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연애에 있어서는 그래요. 연애에 있어서는 연애 자체가 딱히 유리한 거는 아닌데 결혼하기에는 좋은 상대를 얻을 수 있다. 이게 지난달 개수일간들이 겪었던 것들을 이번 달, 그러니까 신유월이죠. 신유월 임수일간들이 겪는 거예요. 이 차이가.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이번 달이 운세 자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다르진 않아요. 물론 차이는 있지만. 근데 각자 일간별로 음양이 다른 일간들이 서로 반대의 경우로 경험을 한 거죠. 개수일간의 경신월에 겪었던 일들을 임수일간들이 신유월에 겪는 거예요. 그래도 거기서 차이가 있겠죠. 왜? 일간 자체가 그 사건을 받아들인 당사자이기 때문에. 체감한 데 있어서, 그러니까 이게 만족도에 있어서는 좀 만족을 못 할 수도 있어요.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좋은 운인데, 유리한 운인데, 그렇죠.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만나는 상대방, 내 이상형이 아니라는 거지. 분명히 객관적으로 누가 봤을 때는 이 사람만한 사람 없어. 주변에서 막 극찬을 하는데도 내 눈으로 봤을 땐 뭔가 시원치 않다. 이런 상황은 연출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. 학업에 있어서는 그래요. 입시 같은 경우는 딱히 유리하진 않아요. 근데 어떤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어떤 공증을 받는 거죠. 아니면 입찰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는 좀 많이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번 달 신유월이 임수일간들한테는 전반적으로 좋은 운이고 도움이 된 운이다. 본인이 만족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점이 많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있겠죠? 개수일간 지난달에 굉장히 좋은 게 많다고 했죠? 좋은 게 많은데 이번 달도 그거의 연속선이기는 해요. 그런데 지난달에 비해서는 그 좋은 운의 하락세로 들어선 시기죠? 조건부가 붙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예요. 경신월에 임수가 겪었던 거를 이번 달 신유월에 개수가 겪는 거예요.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이 기륭이 좀 엇갈려요. 매출은 줄어들 수 있어요. 할 일 자체는 적어든다는 거죠. 할 일 자체는 줄어드는데 그 하는 일들의 단가가 비싸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덕담으로 말하는 이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세요. 이런 시기가 되는 거죠. 이익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점이긴 한데 근데 내 영향력은 줄어드는 거예요. 일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은 하락세를 갈 수 있다.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. 직장인들은 이런 거예요. 뭐 경제활동이 자영업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할 일이 줄어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내 월급이나 그런 처우가 깎이지는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번 달 신유월이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자영업자보다는 이 월급이 딱 정해져 있는 직장인들한테 더 좋은 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연애에 있어서는 좀 그게 좋지가 않아요. 좋지가 않다는 게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염세적으로 본다고 해야 되나? 연애에 있어서 본인이 환멸감을 좀 많이 느낄 거예요. 자기가 아무리 외로워도 직접적으로 연애에 뛰어들다기보다 그냥 대리만족을 하거나 아니면 불평불만으로 이번 달 지내기 쉽다는 거죠. 딱히 주변에 막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나한테 막 남자든 여자든 이성을 소개시켜주지 않는 이상
연애에서 큰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. 학업에 있어서는 기lun이 좀 갈려요. 일단 좋은 부분은 내가 공부한 것보단 성적이 잘 나올 거예요. 잘 나올 건데 이 최상위권에 도전하시는 분들, 그러니까 어떤 경쟁 구도에서 더더욱 그렇겠죠. 1등이 돼야만 되는 분야, 이런 분야에선 사실 유리한 게 아니에요. 왜냐? 적정한 선에서 포기를 내버리거든요. 그 시기가 포기할 만한 그런 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. 게다가 개수일관이 어떤 캐릭터인가요? 중에 음이잖아요.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고 나아가기보다는 어때요? 과감하게 포기하고 현실에 순응하려는 게 개수들이더라고요. 그럼 개수일관이 학업은 어떨까요? 학업에 있어서 이 과목에 따라 좀 달라요. 어떤 보편적인 공부보다는 특수 전문직이라든지 남들이 안 하는 좀 마이너적인 부분들, 그런 학업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비약적인 발전이 올 수 있는데, 보편적인 학업, 예를 들면 이렇게 써요. 외국어를 배우더라도 영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는 좀 보편적이죠. 근데 외국어라도 뭐 튀르키예어나 아니면 그리스어 이런 거는 보편적인 게 아니잖아요. 자기가 하는 학업 부분에 있어서 그 특수 목적 있는 학업 같은 경우는 발전이 있을 수 있는데, 그런 게 아닌 좀 보편적인 학업 같은 경우는 큰 발전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.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기는 수월한데 시험 자체에선 좀 불리한 게 많아요. 왜 불리하냐? 시험이란 게 실전이잖아요. 실전에서는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개수일관들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너무 필요 이상으로 변수를 많이 감안하다 보니까 실전에서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. 변수를 감안하는 건 좋은데 하나에서 10가지 사소한 변수도 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막상 실전 그날 시험날에 지나친 긴장을 인해 가지고 아는 것도 제대로 답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개수일관 분들은 이번 달 신유월에 시험을 보실 때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뭐 사소한 거 변수까지 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중요한 거 한 개, 뭐 짜잘한 것들, 이런 게 안 좋을 거야, 이런 거 안 될 텐데, 이런 것들을 쌓다 보면은 실전에 있어서 되게 성적이 안 나올 거예요. 막 100점 맞을 수 있는 것도 막 60점, 70점밖에 안 나온다고요. 이렇게 해서 간목일간부터 개수일간들까지 2023년도 9월달 신유월 운세를 보게 됐습니다. 각 일간별로 의미도 다르고 또 기lun이 엇갈릴 거예요. 근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운에 너무 일비하지 마세요. 특히 월운 같은 경우는 한 달짜리 운이잖아요. 상대적으로 불리한 운, 나쁜 운에 지금 처하신 분들은 지금 상황을 인지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어떻게 더 타개할 것인가, 거기에 집중을 하면은 불리하게 온 운도 그 타격이 덜합니다. 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우리가 운을 보고 사주 공부한다는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. 나쁜 운을 인지했다고 해서 나쁜 운이 좋은 운으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내가 나쁜 운을 인지하고 대비하고 그럴 수 있다면은 나쁜 운에서 오는 데미지를 적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손해볼 거 100만 원으로 손해보는 걸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. 이것도 얼마나 굉장히 커요? 유의미한 거죠. 오늘 사주 1타 항상 여기까지입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